자, 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천만 동학개미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스피드 종목 진단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이고요.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 꼽아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종목, 하나생명과 기업은행은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의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선제는 이제 홍준표 의원 관련된 종목인가 봐요. 근데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려고 하니 이제 거절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약세 흐름을 보인 것 같고, LGU 플러스는 이 최근에 이제 자산가치주, 통신 장비, 그러니까 통신주들이 지수 방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하나생명, 기업은행과 동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HP 테크놀로지는 특별한 악재는 없는 것 같은데 1분기 실적 아니면 이제 합병 관련된 부분에 노이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이제 한국선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고 있다가 이제 장중에 시가는 플러스 3%로 시작을 했고요. 14%, 15%까지 상승을 했다가 장 막판에까지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10시에 딱 고점 찍고 나서 계속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와서 결국에는 이제 종가가 저점이 돼버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거래량 자체 보시면 거래량이 다행히 그렇게 많이 터진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게 하락이다, 더 하락이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상승을 했을 때 거래량이 이 상승이 아니라 이 상승세 흐름을 보였을 때 이 거래량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거래량만큼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매도세가 한꺼번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완전하게 이 거래량, 그러니까 앞선 거래량만큼 더 크게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앞에 거래량이 이제 나왔다, 그러니까 매수를 했던 물량이 다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보다는 좀 적게 나왔죠. 그런 부분에서 위에서 15%까지 갔다가 10%까지 갔으니 마이너스 10%까지 갔으니까 고점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25%가 된 거잖아요,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증가가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을 메웠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홍준표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복귀를 못한다라는 부분으로 하락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하락을 한 건지는 내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이제 미국 시장이랑은 크게 연관이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내일 장 초반에 떠서 시작을 하면 하는지 아니면 갭으로 밑으로 떨어져서 시작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밑에서 못해도 한 4,500원, 600원 정도에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런 이제 꼬리를 만드는 그런 양봉을 만들면 제일 나이스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5,000원 이상에서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한 4,500원에서 4,400원 정도까지는 떨어진다라는 걸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된다. 만약에 찍고 나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흐름으로 좀 전개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흐름이면 제일 좋죠. 아래 꼬리 달리고 양봉,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 오늘 음봉은 거의 이제 장악형 양봉으로 가려진 상태라고 하면 더욱 나이스한 거고요. 이런 흐름이 아니더라도 십자 정도로만 나와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내일 바로 되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되반등이 안 나온다라고 해도 추가적인 저점을 만들더라도 종가 기준으로 오늘 저점을 위로 상향을 하면서 5,000원 이상만 유지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좀 러프하게 잡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HP 테크놀로지는 어제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락을 한 건지는 여기저기 좀 문의를 해보니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아니면 동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이제 합병 관련된 부분이 이제 빠그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이제 5월 15일까지 거의 대부분 실적이 발표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한 16일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대부분 실적들이 거의 다 발표가 될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이 가장 뭐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 그러면 실적이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뭐 만약에 실적이 양호하게 좀 나온다라고 하면 이미 주가는 좀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주가가 미리 좀 그러니까 매도세가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미리 좀 정보가 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하락을 했고, 최근 예전에 저점 부근 지지를 받았었던 구간이 3,000원에서부터 2,700원 정도 선에서 뭐 양호하게 그나마 박스권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 역시 장 초반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 밀려서 시작을 할지 모르겠으나, 제일 중요한 건 뭐 3,000원 이상 다시 움직이면 상승으로 움직이면 좋고요. 못해도 이 박스권 안에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2,500원 이하로 확 떨어지지만 않으면 그대로 조금 단기 하락에 대한 진정은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왜 하락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특별하게 그 공시도 나온 것도 없고 특별한 뉴스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 뭐 자체적인 큰 물량, 그러니까 수주를 받을 물량이 뭐 계약이 취소가 됐거나 아니면 1분기 실적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뭐 그동안 추진하려고 했었던 인수합병이 조금 지연이 되거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내부적인 좀 악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 정도만 유지가 되면 단기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급반등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점에서 매도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좀 더 들고 보셔라 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플러스와 그리고 한화생명 그리고 기업은행은 공통적인 부분이 이 자산 가치가 상당히 큰 기업들입니다. 기업은행은 PBR 0.3배, 한화생명 0.3배, 그리고 LG플러스도 0.8배 정도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해드렸죠. 자산가치 관련된 종목들이 재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최근에 기술주들에 대한 부분을 좀 대신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부분에 반면에 다른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LG플러스도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LG플러스는 이제 B2B 쪽 관련된 부분, 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헬스, 그리고 스마트 데이터 센터, 그리고 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 LG 전자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사업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른 쪽으로 투자가 더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통신 쪽 관련된 부분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제 U+ 쪽 관련된 5G 쪽 연계가 되는, 그래서 IPTV와 다른 부분, 뭐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길게 보면 이미 예전의 고점 부분, 그러니까 거래가 좀 많이 됐었던 가격대인 코로나 이전까지 가격을 이제는 잘 안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전 가격이 못해도 14,500원, 15,000원 가격대였거든요. 근데 14,850원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통신주들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결국 LG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코로나 이전 가격을 회복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이가 시장이 조금 더 지지부진하면 통신주 쪽으로도나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의 기대감, 은행 쪽, 보험 쪽으로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시장이 움직임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좀 큰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이 되레 안 좋으면 이런 종목들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13,000원대 가격을 양호하게 그동안에 고점을 돌파를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다. 뭐 단기적으로 뭐 상승이 좀 이어졌지만 못해도 뭐 14,500원에서 뭐 14,200원 뭐 이 정도만 유지가 되면 그대로 이제 추이 자체는 우상향을 더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5,000원 유지가 중요할 것 같고 유지가 되면 1차적인 목표가는 6,500원에서 7,000원 정도,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목표가는 18,500원 이상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실적은 나는 괜찮고 차상가치에도 괜찮다. 하나생명도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뭐 2020년 가격대를 이제 코로나 이전 가격대를 잘 안착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롭게 추세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격으로 엄청나게 조정을 많이 받았었던 가격대가 이 5,600원에서 이 8,700원입니다. 이 박스권 내이기 때문에 이 떨어졌을 때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좀 실리는 거를 이제 매물이 얼마만큼 쌓였는지를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별로 없습니다, 매물이. 되레 이제 밑에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리는 매물은 있었지만 떨어지는데 매물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이면 상승이 전환되는 추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상승은 뭐 5,000원에서 5,500원까지는 무리 없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수급이 조금만 더 뒷받침이 되면,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면 5,500원, 5,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세를 지키는 가격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못해도 이제 딱 떨어지는 가격선이 4,000원이겠죠. 그리고 1차적으로는 한 4,300원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역시나 1차적으로는 시장, 그러니까 지수 관련 대장주인 반도체, 2차전지 기술주들이 좀 지지부진하면 이런 쪽으로 매기가 계속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적으로 이제 추이가 전환되고 있다, 추세가 전환되고 있다라는 거, 기관에 대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업은행인데요. 기업은행도 이제 거래량이 최근에 실리면서 이제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 쪽에서 투신 쪽, 그리고 연기금 쪽, 사모펀드 쪽, 그리고 보험 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주봉상 보시면 이제 코로나 이전 가격대를 이제 회복하는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뭐 실적 괜찮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진다고 하면 이번에 상승은 12,000원 이상까지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추이로는 한 1,300원에서 1,200원 정도만 유지가 잘 된다라고 해도 추가적인 목표가는 12,000원 이상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역시 이 금융주, 은행주, 보험주, 그리고 앞에 말했던 통신주들은 같이 움직이는 이제 지수 방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를 염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